바이스톰입니다. 지난 2023년 혜성처럼 나타나 넷플릭스에 공개되어 글로벌 톱10 비영업권 부분에 6주 연속 진입, 최고 주간 시청 시간 3,100만 시간을 기록하고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전체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위력을 선보였던 이준호, 임윤아 배우 주연의 JTBC 드라마 킹더랜드. 이 드라마가 많이 탐이 났던지 미국에서 이걸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네, 물론 리메이크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 작품들이 있다고 아우성치는 전세계 K-드라마 팬들인데요. 우선 킹더랜드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는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면서 이젠 미국 내에서도 한국 로맨틱 코미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킹더랜드를 리메이크하겠다는 미국 제작진은 킹더랜드가 가진 흥행 공식인 재벌 2세와 호텔리어의 사랑 이야기, 화려한 배경, 코믹한 조연진이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제작진은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글로벌 흥행 경험을 이번 리메이크에 접목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아시아계 미국인 캐릭터만으로 할리우드에서 흥행에 성공한 아주 드문 사례였는데요. 이것은 북미에서만 1억 7천만 달러의 박스오피스를 기록한 상징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프로듀서 자니스 추아는 싱가포르 출신 콘텐츠 전문가로 할리우드와 아시아 시장을 잇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는데 그런 그가 이번 킹더랜드 리메이크에 참여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리메이크에는 킹더랜드의 화려한 배경과 명확한 감정선이 미국 대중과도 공감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프로듀서 자니스 추아 역시도 킹더랜드는 문화적 간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기사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는 지금 미국에서 리메이크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 능력 있는 프로듀서가 참여했다는 소식에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오,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미국이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면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은 아마도 이 드라마가 근거가 된 것일 텐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주원, 문채원 주연의 2013년 KBS 미니시리즈 굿닥터입니다. 이 작품이 리메이크되어 미국에서 방영되었고 이것은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여 성공한 아주 보기 드문 사례가 되었는데요. 한국 오리지널의 경우 미니시리즈였지만 미국 리메이크의 경우 총 7개 시즌까지 이어져 126개 에피소드가 만들어질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런 성공이 드문 사례였다는 것이죠. 스크린렌트는 이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드라마는 이야기의 독창성과 감정적 복잡성이 핵심이며 이것이 미국 내러티브 구조에서는 재현되기 어렵다. 단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리메이크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전문가나 제작자들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워너브라더스와 한국의 CJ가 상호간에 리메이크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영미권 최대 커뮤니티 레딧의 영화 리뷰 플랫폼에서는 이런 토론 주제가 등장한 바 있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의 작품을 CJ가 하는 건 모르겠는데 한국의 기생충이나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헤어질 결심 등 한국의 좋은 작품들은 결코 미국이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 주제에 대해 유저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손실을 기원한다. 올드보이는 이미 한번 날 죽인 적이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일반 미국 관객들을 위해 끊임없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독창적인 영화를 리메이크한다면 우리는 대중문화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진다. 그냥 제발 자막이 있는 원작을 봐. 난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 영화를 보려면 자막을 읽는 게 당연해서 미국인이 아닌 나로서는 자막을 안 읽으려는 미국인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미국인의 21%는 독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맹이야. 아예 독서를 하지 않기도 하고 투자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매력적이라 생각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생충의 리메이크를 보러 가지도 않아. 우린 올드보이 리메이크가 얼마나 엉망인지 이미 본 바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국 제작사들이 수익을 내서 더 좋은 한국 영화가 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미국판 리메이크 나오면 그냥 안 보면 돼. 게다가 이것은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들의 시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매체들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한국 작품 리스트를 특집 기사로 만들어 보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스크린렌트는 리메이크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한국 드라마들이 있다면서 리메이크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긴 하지만 한국 드라마들 중에는 미국을 배경으로 리메이크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작품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깊이 연관되어 있거나 그런 배경과 분리될 수 없는 K-드라마들은 리메이크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기사는 거기에 더해 한국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 훌륭한 K-드라마들도 한국 배우와 한국 배경 없이는 원작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미스터 선샤인, 킹덤, 우리들의 블루스, 정년이, 사랑의 불시착 등은 애초에 리메이크가 언급되는 것조차 당황스러운 작품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한국 리메이크를 반대하고 있는 매체들 중에는 아시아의 럭셔리 매거진 테틀러 아시아도 있었는데요. 절대 리메이크 되지 말아야 할 한국 드라마들을 선정한 이 기사는 각각의 작품들이 왜 리메이크가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쏟아내는 가운데 영화나 책, 비디오 게임 등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각색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기사는 특히나 보편적인 주제와 영화적 감각을 동시에 지닌 한국 드라마들은 태국과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서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력한 리메이크 후보로 이미 떠올랐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떤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는 잘 살아남기도 하는 반면 어떤 드라마들은 문화적 뉘앙스와 정확한 톤,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캐스팅에 너무 깊이 집착하다가 가짜 한국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작품으로 돌변하기도 한다면서 일부 K-드라마들은 리메이크를 하기엔 너무 신성하거나 너무 독특하고 한국적이라 성공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절대 리메이크해서는 안 된다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스카이캐슬, 시그널, 미스터 선샤인, 나의 아저씨, 응답하라 1988,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기사가 선정한 작품 리스트를 보면서 저도 나름 이것들을 미국식으로 각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와, 진짜 답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좀비 장르를 세계적 수준으로 단숨에 끌어올린 명작을 리메이크하려고 시도했다가 시작도 못하고 망해버린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간절히 손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작품은 부산행이었는데요. 미국 파라마운트 산하 OTT와 TV, 애니메이션 전문 매체 코믹북은 한국 영화 부산행의 미국판 뉴욕행이 엄청난 제작 지연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티모 차얀토 감독이 직접 입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밤이 온다라는 액션 스릴러 작품으로 주목받은 뒤 부산행 리메이크에 나섰던 그는 이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스튜디오 문제를 들었다는 것인데요. 2020년부터 준비를 했던 이 작품의 제작이 중단된 것에 대해 그는 감독에게는 그런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워너브라더스는 뉴욕행의 개봉 일자를 2023년 4월 21일로 발표했었다는 그는 이 프로젝트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았던 리메이크 작품이었다면서 훌륭한 제작팀을 구성하여 5년간 작업을 해왔음에도 제작사 측은 이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부산행의 원작자 연상호 감독도 리메이크가 번역의 수준이 아닌 독특한 특징과 새로운 비전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 작품을 각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작팀은 많은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자칫하면 원작의 아류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세계적인 좀비 장르의 명작인 부산행이 주는 압박은 정말 심했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도 이 프로젝트가 만난 장애물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부산행의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데 그렇기에 스튜디오가 제작을 주저했을 것이라 추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부산행이 어디 보통 작품도 아니고 사실 연상호 감독조차 이 작품의 프리퀄과 속편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을 정도로 부산행은 정말 위대한 작품이었는데 말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괜히 어설프게 한국 작품 리메이크하겠다는 소식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도 하나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한국 작품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창작자의 소식입니다. 호주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AU 리뷰는 할리우드의 제작자 알렉스 샤프먼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는 최근 들어 한국 영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니콘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작품에는 공포와 코미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영어로 된 한국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한국 영화 기생충, 괴물, 부산행 등이
장르 혼합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 영화들은 자본주의 풍자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마지막에 늘 울게 만든다면서 이런 정서적 충격에 자신도 집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단순히 웃기거나 무섭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하는 한국 작품처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앞서 레딧의 한 유저가 말했던 것처럼 해외 각국에서 우리나라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작자들과 창작자들에게는 다음 작품을 만드는데 자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우수한 작품을 망쳐버리는 다양한 리메이크작들 때문에 K 콘텐츠 매니아들이 불만을 가진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만큼 훌륭한 한국 작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팬심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 작품의 위상과 우수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